이번 시간에는 정비례와 반비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정비례, 반비례 관계를 말하는데 이것은 모두 함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함수란 무엇일까? 자, 여기에서 함이라는 것은 한자로 이야기하면 이제 상자함인데요. 그러니까 상자에서 나온 수를 말해요. 자, 그럼 어떤 상자? 선생님이 특별한 이 수 상자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때 어떤 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상자에만 들어가면 2배가 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상자 안에가 선생님이 1을 이렇게 딱 넣었어요. 그럼 또로로 계산이 돼서 뭐가 나올까요? 2가 나오겠죠. 그죠? 선생님이 2를 넣었어요. 그럼 2 곱하기 2를 해서 4가 나올 거예요. 자, 뭐를 넣을까요? 뭐 넣는 거는 선생님 마음이니까 얼마든지 여러 가지 수를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10을 넣었어요. 10을 넣으면 2배가 돼서 20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들어가는 수에 따라서 이 나오는 수가 2배가 되어 결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들어가는 수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변할 수 있는 수는 우리 문자로 대체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들어가는 수를 x, 거기에 따라서 이 나오는 수를 y라고 한다면, 자, 상자에서 나오는 수가 누굽니까? y죠, 그죠? 그래서 이 y가 함수인데 뭐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y냐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y는 x에 대한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를 문장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두 개의 변수 변합니다. 이 x, y가 있을 때 x 값이 정해짐에 따라서 한 개의 y 값이 정해지는 x하고 y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 개가 아니라 막 2개, 3개로 나오잖아요. 2를 넣는데 y는 꼭 4만 넣어야지, 4만 나와야지 막 40이 나오고 400이 나올 수는 없겠죠. 그죠? 자, 이렇게 여러 개의 y가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정해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함수 자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함수가 아닌 것도 있나요, 선생님? 있죠. 어떤 함수, 어떤 이제 관계가 있냐면, 자, 수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 수에 약수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10이 들어갔어요. 10의 약수가 나와야 되니까 바로 나오는 수는 뿡 하나가 아니라 1, 2, 5, 10, 뿡뿡뿡뿡 이렇게 4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함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함수하고 함수가 아닌 것을 우리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좀 더 자세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 우리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요, 이제 정비례하고 반비례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래프까지 그려보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정비례 관계부터 볼게요. 정비례 관계는 x가 2배, 3배, 4배 될 때마다 y도 2배, 3배, 4배가 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선생님하고 이제 이 수 상자를 살펴봤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x라는 수가 이제 들어가면 자, 이 y는 어떻게 된다? 2배가 돼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만약에 식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y라는 거는 x가 들어가서 2배가 됐으니까 이제 2x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관계에서 만약에 x가 1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수를 x, 거기에 따라 나오는 수를 y라고 하면 1이 들어가면 2가 나오죠? 2가 들어가면 4가 나오죠? 3이 들어가면 6이 나오죠? 그러면 x가 2배가 됐을 때 y는 어때요? 2에서 4, 2배가 되죠? x가 3배가 되면요? y 3배 되죠? x 4배 되면 y 4배 되죠? 그죠?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정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실생활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정비례 관계 직접 겪어보고 살고 있어요, 사실.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한 개가 500원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한 개를 살 거예요. 그럼 내야 되는 돈은 500원 내야 되죠? 2개 살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500원 내면 안 되죠? 500원에 2배 1000원 내야 돼요. 3개 살 거예요. 그러면 3배 1500원 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이스크림의 개수를 x라고 하고 내야 되는 돈을 y라고 했을 때 그때 내야 되는 돈은 500원 곱하기 개수니까 500x라는 이러한 식이 세워질 겁니다. 그쵸? 어때요? 둘 다 정비례 관계예요. 그죠? 자, 이 정비례 관계들을 이 세상에 있는 정비례 관계를 다 식으로 세워봤더니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y는 ax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a는 딱 하나로 정해지는 값이 되는 거고요. 이제 변하지 않는 값이 되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게 이런 관계를 우리가 그래프로도 그려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그래프로 그리는 방법은 x가 뭐에 따라서 y가 하나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x를 x, 여기가 x, y라고 했을 때 x, y라는 순서상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자, x가 1이에요. 그럴 때 y는 2죠. x가 2예요. 그럴 때 4죠. x가 3이에요. 그럴 때 6이니까
이 순서상이 하나가 정해지면 좌표 평면에 이를 하나의 점으로 이렇게 콩콩콩 찍을 수 있고, 만약에 이제 x가 1만 넣을 것이 아니라 자연수만 넣을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을 넣을 수도 있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죠. 뭐 0을 넣을 수도 있죠. 그러면 y도 0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뭐 1.2, 1.3 뭐 이러한 아주 여러 가지 수를 넣었을 때는 이렇게 이 점들이 촘촘히 메꿔지면서 연결하면 하나의 직선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정비례 관계를 그래프로 옮겼을 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자, 이런 모양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오는데, 원점은 y는 ax라는 관계식에서 당연히 지날 수밖에 없죠. x가 0이면 y는 당연히 0이 나오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직선이 나와요. 하지만 항상 이렇게 오른쪽 위로 뻗어가는 직선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2x처럼 여기 a 자리에 음수가 나온다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y는 2x의 그래프는 x가 플러스면 당연히 y도 2배가 되니까 플러스고, x가 마이너스면 y도 마이너스니까요. x좌표하고 y좌표의 부호가 같죠. 그래서 이렇게 원점 지나고 제1, 제3, 4분면을 지나는 직선으로 나오는데, y는 마이너스 2x 같은 경우에는 x가 플러스면 y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면 y는 플러스, 이렇게 xy의 부호가 다를 거예요. 그러니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건 똑같겠고, 이렇게 제2, 4, 4분면을 지나는 직선으로 나올 겁니다. 직접 우리 친구들이 그래프 그려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정비례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반비례 관계도 알아야 되는데요. 반비례, 자, 어때요? 정비례의 딱 반대 같은 느낌입니다. 자, 여기에서 2 나누기 바로 이렇게 변환수를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 계산되는 걸 y라고 했을 때 2 나누기 1은 2죠. 2 나누기 2는 1이고요. 2 나누기 3은 3분의 2입니다. 자, x가 2배가 됐어요. 정비례 관계 같으면 y도 똑같이 2배가 됐을 텐데, 지금 x 2배 되니까 y는 어때요? 거꾸로 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1배가 됐고요. x가 3배가 됐어요. 그럼 y는 3분의 1배가 되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x가 2배 되면 y는 2분의 1배, x가 3배 되면 y는 3분의 1배, x가 4배 되면 y는 4분의 1배가 되는 관계가 있을 때 이를 반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그럼 이 반비례 관계의 특징은 뭐냐면은 1 곱하기 2, x랑 y를 곱해보세요. 바로 2가 되죠. 2 곱하기 1, 2, 3 곱하기 3분의 2, 2가 됩니다. 그래서 x하고 y의 값이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y는 함수는 y가 중요하잖아요. y가 상자에서 나온 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y라는 거는 어떤 계산이 된 거야 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식은 항상 y는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써서요. 이 y라는 애는 바로 a 나누기 x를 한 거야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x분의 a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또 이 반비례의 특징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식은 어때요? 지금 선생님의 xy의 곱이 항상 일정하게 2가 나왔듯이 반비례 관계에서는 x 곱하기 y가 항상 일정한 a의 값이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일상에서 이 반비례 관계에 접해보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냐면, 뭐 음식을 똑같이 나눠 먹을 때, 예를 들어서 20개의 사탕을요, 공평하게 누구는 많이 먹고 누구는 적게 먹고가 아니라 똑같은 친구들이 나눠 먹는 상황을 생각을 하면요. 자, 한 명에게 줄 수 있어요. 너 다 먹어.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2명에게 10개씩 나눠주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10개씩 나눠줄 수도 있고요. 자, 3명한테는 못 나눠줍니다. 그래서 나눠줄 수 있는 상황만 생각을 하면은 4명에게 바로 5개씩 나눠줄 수도 있어요. 그럼 보세요. 만약에 나눠줄 수 있는 친구 수가 x명,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먹게 되는 사탕의 수를 y개라고 했을 때는 x가 2배가 되면 y는 어때요? 당연히 나눠 먹어야 되니까 20개라는 사탕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반으로 나눠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4배가 되면 y는 바로 4분의 1배가 됩니다. 이럴 때는 x하고 y의 곱이 일정한 항상 20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관계식은 y는 x분의 20이다 라는 식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그래프로 옮겨보면 굉장히 재밌는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x가 1일 때 y는 2고, x가 2일 때 y는 1이고, x가 3일 때 y 3분의 2다. 이것을 점으로 콩콩 찍어갖고 좀 촘촘하게 xy 값을 알아본 다음에 연결을 하면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서 x가 양수일 때 y도 양수가 나오니까 제 1, 4분면에만 그려지는데요. x가 만약에 반대로 마이너스 1일 때는 y 마이너스 2잖아요. x가 마이너스 2면 y 마이너스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으로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x가 모든 수일 때는 다음과 같은 이 반비례 그래프를 그리면 원점의 대칭인 한 쌍의 부드러운 곡선으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a가 음수라고 해보세요. a가 음수가 될 때는 x좌표하고 y좌표가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2, 제4사분면을 지나는 한 쌍의 부드러운 곡선으로 나온답니다. 그래프는 우리 친구들이 식을 많이 그래프로 옮겨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니까요. 정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각각 5개씩만 식을 세워서 우리 그래프로 꼭 옮겨보면서 연습해 보세요.